SK 하이닉스를 볼 때 요즘 시장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AI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HBM 이야기도 시장이 다 알고 있고 하이닉스가 좋다는 말도 이제는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영상에서 봐야 할 핵심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HBM 부족이 끝났느냐? 아니면 이제부터 더 길게 이어질 구조적 부족이냐? 저는 이 질문에서 하이닉스를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HBM은 이제 일반 메모리처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부품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경목 부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에서 GPU가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데이터를 계속 밀어넣는 연료 공급망에 가깝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막히면 속도가 안 나옵니다. GPU가 아무리 비싸고 강력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막히면 AI 서버의 성능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GPU 다음으로 HBM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HBM을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크게, 가장 먼저 공급해온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HBM 부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 전망, 반도체 업황,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까지 같이 보면 SK 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먼저 HBM 부족이 왜 쉽게 끝나지 않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일반 D램은 수요가 늘면 공장을 더 돌리고 투자를 늘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이 따라붙습니다. 물론 일반 D램도 쉬운 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HBM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HBM은 단순히 D램을 많이 찍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 층의 D램을 쌓아 올리고 그 층 사이를 정교하게 연결하고 쌓아 올린 구조에서 발생하는 열과 불량을 잡아야 합니다. 높게 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높게 쌓아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빠르게 움직여도 열이 감당돼야 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을 일정하게 뽑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HBM은 메모리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키징, 수율, 품질 관리, 고객사 검증이 한 번에 맞아야 비로소 팔 수 있는 제품입니다.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공급이 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AI 서버 고객들은 아무 제품이나 사지 않습니다. 성능이 충분한지, 전력 효율이 맞는지, 발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AI 서버는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핵심 부품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 계획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HBM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인프라의 신뢰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하이닉스가 강한 겁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고객 신뢰를 얻었고 AI 서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공급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 수요가 아직 초반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챗봇도 나오고 이미지와 영상 생성도 나오고 업무 자동화도 나오고 이제 AI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AI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거대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기업들은 더 큰 모델을 만들기 위해 GPU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초대형 학습 인프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중심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습은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면 추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쓰는 순간마다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던질 때, 문서를 요약할 때, 이미지를 만들 때, 기업이 고객 상담과 내부 업무에 AI를 붙일 때, 그때마다 서버는 계속 돌아갑니다. 학습이 큰 공사를 한 번 벌이는 느낌이라면 추론은 완성된 공장이 매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AI가 일상이 될수록 이 공장은 더 오래, 더 빠르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GPU 수요가 이어지고 GPU를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한 HBM 수요도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HBM 부족은 올해만 반짝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실제 서비스로 퍼질수록
HBM은 계속 필요한 인프라 부품이 됩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보통 금리가 높으면 성장주에는 부담입니다. AI 반도체도 결국 성장주이고 데이터 센터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유동성이 빡빡하면 AI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AI 인프라는 일반 소비 경기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덜 바꾼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바로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단순한 기능 하나가 아니라 다음 플랫폼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검색도 AI로 바뀌고 클라우드도 AI 중심으로 바뀌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AI를 붙여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보안, 광고까지 AI가 들어가지 않는 영역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애매하다고 해서 AI 투자를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클수록 돈은 더 확실한 성장 축으로 몰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축이 AI 인프라입니다. 이게 하이닉스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이닉스는 AI 서비스를 직접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AI 인프라가 커질 때 반드시 필요한 HBM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있어도 AI 인프라 투자가 유지된다면 하이닉스는 그 수요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서버를 잔뜩 들여놓은 건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만 사서 꽂으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GPU가 늘어나는 순간 전력망, 냉각, 부지, 네트워크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붙습니다. AI 서버는 전기를 많이 먹고 그만큼 열도 많이 냅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오지 못하면 서버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습니다.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비싼 장비를 사놓고도 성능을 끝까지 쓰기 어렵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가 맞물린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이 말은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점점 더 비싸지고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고객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싶어 합니다.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HBM의 가치가 커집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막히면 성능이 제한됩니다. 비싼 엔진을 달아놓고 연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HBM은 그 병목을 풀어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경쟁은 GPU를 누가 더 많이 사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GPU가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메모리, 그리고 그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해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은 단순한 제품 경쟁력이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의 병목을 푸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AI 수요를 서버만으로 보면 그림이 좁아집니다. 지금의 중심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입니다. 하지만 AI가 시간이 갈수록 PC와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쪽으로 내려오면 메모리 수요는 더 넓은 방향으로 번집니다. 물론 이런 기기들이 모두 HBM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기기 전체로 퍼질수록 메모리 산업 전체의 생산 능력 배분이 더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AI 서버는 HBM을 요구하고 AI PC와 온디바이스 AI는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를 요구하고 기업용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저장 장치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면 메모리 업체들은 어디에 생산 능력을 배분할지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커질수록 메모리 공장 안에서도 우선순위 경쟁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제품, 가장 고객사가 강하게 원하는 제품, 장기 계약으로 묶을 수 있는 제품의 생산 능력이 먼저 배정됩니다. 그 중심에 HBM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 부족은 단순히 HBM 생산 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메모리 산업 전체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끌고 가면서 HBM 공급 여력이 더 귀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여기서 유리한 이유는 이미 HBM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넓어질수록 고객사는 검증된 공급사를 더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사가 많지 않은 시장에서는 검증된 공급 능력 자체가 가격 협상력과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메모리 업황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고 서버 투자가 회복되고 재고가 줄어들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흐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메모리 안에서도 수요의 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범용 D램과 낸드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프리미엄은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로 먼저 붙고 있습니다. 특히 HBM은 일반 D램보다 만들기 어렵고 고객사 검증도 까다롭고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관계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HBM은 메모리 사이클 안에서도 조금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 D램이 경기 사이클을 강하게 타는 제품이라면 HBM은 AI 인프라 사이클을 더 강하게 탑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평가받는 이유도 단순히 D램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AI 인프라 사이클의 핵심 병목을 가장 앞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반도체 전체를 뭉뚱그려 사는 게 아닙니다. AI 연산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어디가 막히는지, 그 막힌 구간을 누가 풀 수 있는지,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 공급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돈이 먼저 몰리는 곳은 AI 인프라 안에서 가장 막히기 쉬운 구간입니다. 지금 그 구간 중 하나가 HBM이고 그 한가운데에 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왜 특별하게 평가받느냐도 봐야 합니다. HBM 시장은 단순히 기술력이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물량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야 진짜 공급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서 먼저 앞서갔습니다. AI 서버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부터 HBM에 집중했고 주요 고객사와 함께 제품을 맞춰왔고 그 결과 시장에서 선두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고객사 입장에서 검증된 공급사를 쓰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일입니다. 비싼 GPU를 대량으로 만들고 그 GPU가 들어가는 서버를 설계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메모리 공급이 흔들리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이미 검증된 공급사와 더 깊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강한 이유는 HBM을 잘 만든다는 평가만이 아닙니다. 고객사의 AI 로드맵 안에 이미 깊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관계는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하이닉스가 단순한 메모리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럼 왜 2030년까지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건 단순히 멀리 보고 희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HBM 공급은 빠르게 늘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공장만 지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장비를 들여와야 하고 공정을 안정화해야 하고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HBM은 여러 층을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생산량만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양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뽑아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겠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공급 폭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고 공정을 잡고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고 양산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고객 신뢰를 얻은 기업, 이미 양산 경험이 있는 기업, 이미 공급망 안에 깊숙이 들어간 기업이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입니다. HBM 부족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단순히 누가 공장을 많이 짓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시간 안에 품질 맞춰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를 봅니다. 여기서 생산 능력 확대를 조금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를 언급했다는 건 단순히 공장을 더 짓겠다는 의미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AI 수요가 일시적이라면 기업은 이렇게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을 들여 생산 능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장기 증설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AI 메모리 수요를 길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생산 능력 확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요가 계속 강하면 증설은 성장의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면
증설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증설 자체가 아니라 증설의 타이밍과 제품 믹스입니다. 범용 메모리를 무작정 늘리는 것과 AI 서버에 필요한 고부가 메모리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배분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하이닉스가 강한 평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웨이퍼를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 능력이 HBM과 고부가 서버 메모리로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더 돈 되는 제품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하이닉스의 장기 성장 서사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이야기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AI 수요가 길게 이어지고 하이닉스가 그 수요에 맞는 제품을 높은 수율로 공급하고 그 결과가 이익으로 확인될 때 비로소 구조적 강세라는 말이 힘을 갖게 됩니다. 하이닉스의 강점은 HBM3E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HBM4입니다. AI 반도체는 매년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GPU 성능이 올라가면 그 옆에 붙는 메모리도 같이 진화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더 빠르게 보내야 하고 전력 효율도 좋아져야 하고 패키징 구조도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HBM4 경쟁은 단순히 다음 제품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AI 서버의 다음 세대 플랫폼에서 누가 핵심 메모리 공급망으로 남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강한 이유는 현재 HBM 점유율만이 아닙니다. HBM3E에서 얻은 고객 신뢰를 HBM4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AI 서버 고객들은 한 번 공급망을 짜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고성능 AI 칩은 메모리와 패키징, 전력, 열 관리까지 같이 설계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플랫폼에서 먼저 들어가는 기업은 상당히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한다면 이건 1년짜리 사이클이 아니라 여러 해 이어지는 구조적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기술의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객사가 누구를 계속 선택하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이어진다면 하이닉스의 강세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AI 인프라 사이클 전체와 함께 가는 흐름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HBM 시장은 하이닉스 혼자 먹는 시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HBM 재도약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려 합니다. AI 메모리 시장이 커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말이 곧바로 하이닉스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장에서 경쟁자가 늘어나면 부담입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간에서는 1등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절대 이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점유율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시장 성장 속에서 선두지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하이닉스는 여기서 수율, 고객사 신뢰, 생산 능력 확대, 차세대 HBM 전환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흐름이 흔들리면 시장은 바로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하이닉스는 단순한 북미 반도체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핵심 기업으로 계속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영상에서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때 그 부족을 가장 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하이닉스는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때 일반 소비재 수요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체도 늦어지고 PC 수요도 약해질 수 있고 기업의 일반 IT 투자도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는 일반 경기와 완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빅테크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을수록 더 확실한 성장 축에 돈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AI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투자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미국 빅테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키우려 하고 유럽은 데이터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자체 AI 인프라를 확대하려 합니다. 중동은 에너지와 자본을 앞세워 AI 데이터 센터 허브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제조업 경쟁력을 AI와 연결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인프라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이닉스 입장에서 수요 기반이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두 고객사의 일시적 주문이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 전체가 HBM 수요를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면 자본 비용은 부담입니다. 전력 부족이나 데이터 센터 인허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중 기술 갈등, 수출 규제, 지정학 리스크도 계속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있다고 해서 AI 인프라 경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국이 자국 AI 인프라를 키우려 할수록 반도체 수요는 더 넓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조금 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의 위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여러 기업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가격 상승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그 가격 상승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그 제품이 기업 이익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를 봅니다. HBM은 여기서 특별합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기술 장벽이 높고 고객사와의 관계가 깊고 AI 인프라 투자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HBM 가격과 수요가 강하다는 건 단순히 메모리 업황이 좋아졌다는 말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이 잘 팔릴수록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제품 믹스가 좋아질수록 이익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도체주는 매출이 늘어도 수익성이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이 박하게 봅니다. 하지만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단순히 D램 회사로만 보이던 시절과 AI, HBM 배장주로 보이는 지금은 시장이 붙이는 프리미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범용 D램과 낸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HBM이 중심이지만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같이 좋아지면 실적 레버리지는 더 커집니다. 반대로 HBM은 좋아도 범용 메모리가 흔들리면 시장은 실적의 질을 더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HBM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HBM이 전체 메모리 업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강하지만 그 강한 투자가 모든 반도체 기업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AI 서버 안에서도 진짜 돈이 몰리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갈립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히 AI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사주지 않습니다. 실제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 고객사의 투자 계획 안에 깊게 들어간 기업, 고부가 제품으로 마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구분해서 봅니다. 이 점에서 하이닉스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HBM은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병목이고 하이닉스는 그 병목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가 계속 증명해야 할 것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가격 협상력, 장기 공급 능력, 차세대 제품 전환, 그리고 고객사 신뢰까지 같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릴 때 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호황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유지되면 시장 프리미엄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시장은 바로 의심합니다. HBM이 좋다는 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확인하려는 건 하이닉스가 그 좋은 시장에서 계속 가장 좋은 위치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하이닉스 주가의 큰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장기 계약과 선점 효과도 봐야 합니다. HBM 시장은 일반 소비재처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문해서 사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AI 반도체 고객사는 차세대 GPU 로드맵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메모리를 붙일지 같이 계산합니다. 메모리 공급이 불확실하면 GPU 설계도, 서버 설계도,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은 단순히 가격이 조금 싼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공급사를 찾습니다. 이게 HBM 시장의 선점 효과입니다. 먼저 들어간 기업은 고객사와 제품을 맞추고 양산 경험을 쌓고 다음 세대 플랫폼에서도 다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영원한 독점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오면 경쟁은 분명히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고객사 로드맵 안에 들어간 기업은 그 자체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차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 격차만큼이나 타이밍 격차도 큽니다. 좋은 제품을 나중에 내는 것과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맞춰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닉스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타이밍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는 순간에 검증된 HBM 공급사로 자리 잡았고 그 흐름을 HBM4까지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순히 지금 잘 파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AI 인프라 안에서도 계속 필요한 회사로 보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회사라도 기대가 너무 빠르게 반영되면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대장주로 평가받을수록 시장의 눈높이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도 기대치를 못 넘으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강한 종목일수록 기대가 높고 기대가 높을수록 확인해야 할 기준도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공급 증가입니다.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늘리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투자를 늘리면 언젠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이 핵심이지만 메모리 산업은 늘 공급 과잉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객사 집중도도 봐야 합니다. HBM은 고성능 AI 칩 고객사와 깊게 연결됩니다. 이건 장점이지만 동시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특정 고객사의 제품 일정이나 투자 계획이 바뀌면 공급사 실적 기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전환 리스크도 있습니다. HBM3E에서 강했다고 해서 HBM4에서도 자동으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 차세대 제품에서도 수율과 품질, 고객 인증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볼 때는 무조건 낙관이 아니라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도 하이닉스의 핵심 서사는 여전히 강합니다. AI 인프라가 커지고 HBM 부족이 쉽게 풀리지 않고 고객사들이 안정적 공급을 원하고 생산 능력 확대에는 시간이 걸린다면 하이닉스의 구조적 강점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도 단순히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하이닉스가 주요 AI 고객사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지금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플랫폼에서도 그 관계가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HBM3E에서 강했던 흐름이 HBM4에서도 이어진다면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기 수혜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구조적 승자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산 능력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수율이 안정적인지, 고객사 납품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숫자가 확인되면 하이닉스의 재평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큰데 실제 양산 속도가 늦어지거나 차세대 제품 검증에서 시간이 걸린다면 시장은 바로 눈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금리, 유동성, 환율, 지정학 리스크는 반도체주 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AI 수요가 강해도 거시 환경이 나빠지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보다 좋은 구조가 언제 숫자로 확인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주말 정보성 영상에서는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단기 주가보다 HBM 부족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그 부족 속에서 하이닉스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조가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그림과 조심할 그림도 나눠봐야 합니다. 좋은 그림은 명확합니다. AI 추론 수요가 계속 커지고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유지되고 HBM4 전환에서도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범용 D램과 낸드 업황까지 같이 좋아지면 하이닉스는 HBM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업황 전체 회복을 함께 받는 회사가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 공급망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할 그림도 있습니다. AI 투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거나 고객사의 차세대 GPU 일정이 밀리거나 HBM4 검증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면 기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경쟁사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따라오면 시장 점유율과 마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미 높은 기대를 반영한 상태라면 작은 실망도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볼 종목이 아닙니다. 좋은 구조를 가진 건 맞지만 그 구조가 계속 숫자로 확인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강한 종목일수록 추격 매수보다 확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의 핵심은 HBM 부족이 지속되는지, 하이닉스가 그 부족을 계속 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그 실적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줄지입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하이닉스를 단순히 많이 오른 반도체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기대가 높은 종목은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하이닉스가 서 있는 자리가 여전히 강합니다. AI는 이제 실험실 안의 기술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경쟁하는 인프라가 됐습니다. 그 인프라 안에서 HBM은 GPU를 제대로 굴리기 위한 핵심 병목입니다. 그리고 병목이 쉽게 풀리지 않는 시장에서는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하이닉스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AI 수요가 길어지고 HBM 공급 증설에는 시간이 걸리고, 고객사 검증과 수율이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차세대 HBM으로 기술 경쟁이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됩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느냐입니다.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 고객 신뢰를 이어가고, 생산 능력 확대를 실제 양산과 수익성으로 연결하고,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살아있다면 하이닉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다음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하이닉스가 단기 수혜주인지 아니면 AI 메모리 장기 승자인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BM 부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산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이 AI 인프라 경쟁에 들어가면서 HBM 수요는 더 길고 넓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HBM은 단순 디램이 아니라 적층, 패키징, 수율, 고객 인증이 모두 필요한 고난도 제품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차가 하이닉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했고, AI 서버 고객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HBM3E를 넘어 HBM4와 차세대 AI 플랫폼에서 그 지위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거시경제가 완벽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금리 부담도 있고, 지정학 리스크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움직이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볼 때는 단순히 많이 올랐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HBM 부족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족을 하이닉스가 얼마나 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를 보는 핵심은 오늘 주가가 아니라 병목의 지속성입니다. HBM 부족이 오래 갈수록, 그리고 그 부족 속에서 하이닉스의 공급 능력이 계속 검증될수록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대장주라는 프리미엄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SK 하이닉스를 단순히 많이 오른 반도체주로만 보지 마세요.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진짜 부족해지는 것은 단순한 칩이 아니라 검증된 HBM 공급 능력입니다. HBM 부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한가운데에 SK 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